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물류 운송 분야 탄소 배출량 측정 전문 기업이죠. 글렉의 내용을 좀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바탕으로 특히 중소 물류 기업들이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ESG 경영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ESG가 중요하다는 건 다들 아시는데 막상 그래서 뭘 어떻게 시작해야지? 좀 막막해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네, 오늘 그 실마리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특히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선순위요? 네. 그 대한상공회에서 연구 결과를 봐도 보통 환경 경영 체계 구축이나 고용 관행 개선, 투명 경영 체계 확립 이런 걸 우선 과제로 꼽았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물류업은 특성상 여기 안전 관리가 필수적으로 좀 추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 안전관리 정말 중요하죠. 네, 그래서 오늘은 뭐랄까 큰 비용 부담 없이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한 7가지 정도 실질적인 방안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들으시는 분들 사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통찰을 얻는 게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7가지 방안 기대되는데요. 그럼 첫 번째, 환경 경영 체계 구축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게 놀랍게도 비용이 거의 안 들 수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시작은 그냥 내부에서 환경 담당자를 한 명 지정하는 거예요. 아, 내부 직원이요? 네, 기존의 관리팀 직원이라든지 그분께 월 한 번 정도 관련 업무 시간을 좀 할애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그리고 요즘 무료 온라인 교육도 꽤 잘 되어 있거든요. 그걸 활용하시면 되고요. 아하. 핵심은 탄소 배출량을 일단 측정해 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요. 탄소 배출량 측정이요. 어렵지 않나요? 아니요. 복잡한 시스템 같은 거 당장 도입할 필요 없고요. 직접 배출원인 스코프 1, 그러니까 회사 차량이 쓰는 연료량이잖아요. 그거랑 스코프 2, 사무실이나 창고에서 쓰는 전기 사용량, 이 두 가지만 먼저 계산해 보는 거예요. 아, 스코프 1과 2부터. 네. 정부에서 제공하는 무료 도구도 있어요. 이지팁스라고 에너지 온실가스 종합정보 플랫폼, 이런 걸 활용하면 훨씬 수월하고요. 이지팁스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측정을 시작해서 그걸 바탕으로 작년보다 한 5% 줄여보자, 이런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아, 목표 설정. 네. 측정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뭔가 변화의 첫걸음이 되겠네요. 그럼 두 번째는 에너지 효율 개선인데요. 이건 좀 비용이 들 것 같은데 LED 교체만으로도 효과가 크다고요? 네, 맞아요. 이게 생각보다 효과가 큽니다. 창고나 사무실 조명을 LED로 싹 바꾸면 전기료가 한 30%에서 40% 정도 절약된다고 해요. 와, 40%요? 네. 그래서 투자 비용 회수도 보통 6개월에서 한 1년이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빠르네요. 그렇죠. 그 외에도 퇴근할 때 멀티탭 전원 꼭 끄기, 아니면 사무실 적정 온도 유지하기, 이런 건 당장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차량 공회전 시간 줄이는 것도요. 예를 들어 기존에 한 5분 했다면 이걸 1분으로만 줄여도 꽤 차이가 납니다. 아, 그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네. 그리고 좀 더 장기적으로 본다면 정부 지원금 같은 걸 활용해서 친환경 차량, 전기 트럭 같은 거 도입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2025년에 전기 화물차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고요. 그렇군요. 자, 세 번째는 디지털 전환입니다. 이것도 요즘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생각보다 저렴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 워크스페이스나 네이버 웍스 같은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있잖아요. 네, 많이들 쓰시죠. 이게 직원 한 명당 월 한 5,000원, 6,000원 정도거든요. 이걸로 전자문서 시스템을 도입하면 종이 사용량을 정말 8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해요. 80%요? 와, 이건 비용 절감은 물론이고 업무 효율도 올라가고 환경 보호까지 되네요. 그렇죠. 딱 그 말씀입니다. 이게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그런 셈이죠. 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운전자분들하고 소통할 때 쓰는 모바일 앱 같은 걸 활용하는 것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아, 모바일 앱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요? 예를 들면 배송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한다든지, 아니면 운송장을 종이 대신 전자운송장으로 발급한다든지, 또 차량 점검 같은 것도 앱으로 기록하면 현장 업무 효율이 치게 올라가죠. 종이 업무 줄어드는 건 당연하고요. 확실히 효율적이겠네요. 네 번째는 직원 복지랑 안전 관리 강화인데요. 특히 물류 현장에서는 안전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ESG의 S, 사회적 요소 중에서도 핵심이죠. 맞습니다. 정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이것도 뭐 돈 많이 들여야 하는 건 아니고요. 그 교통안전공단이나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무료 또는 저비용 안전교육들이 꽤 있어요. 아, 공단 교육이요? 네. 그런 걸 적극 활용하시고 또 회사 자체적으로도 월 1회 정도는 안전점검의 날이나 뭐 간단한 안전교육 시간을 갖는 게 좋습니다. 네. 교육 외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직원들하고 소통하는 채널을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뭐 원래 회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익명으로 의견을 낼 수 있는 건의함 같은 거 있잖아요. 아, 소통 창구요? 네. 그리고 뭐 생일에 작은 선물 챙겨주기, 아니면 반차 휴가 좀 자유롭게 쓰게 해주기, 건강검진 비용 일부 지원해주기, 이런 소소하지만 실질적인 복지들이 직원들 만족도나 소속감을 높이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겠네요. 작지만 꾸준한 관심이 중요하군요. 자, 그럼 이제 남은 세 가지 방안을 좀 살펴볼 텐데요. 내부 역량 강화 외에 외부와의 관계나 좀 시스템적인 부분도 중요할 텐데요.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다섯 번째가 바로 협력사와의 상생인데요. 협력사 상생. 네, 예를 들어 우리가 ESG 관련해서 좋은 교육 자료를 받았다면 그걸 협력사하고 공유하는 거죠. 아니면 필요한 물품 같은 걸 같이 구매해서 비용을 좀 절감할 수도 있고요. 아, 공동구매 같은 방식이요? 네, 이게 여섯 번째인 투명 경영 구축하고도 좀 연결이 됩니다. 투명 경영이요? 네, 예를 들어 월별 실적이라든지 안전관리 현황 같은 정보를 좀 투명하게 공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단하게라도 우리 회사 윤리 규정 같은 걸 만들어서 공유하는 거죠. 이것도 뭐 인터넷에 찾아보면 활용할 만한 템플릿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쌓이면 신뢰가 구축되는 거고요. 네, 협력사와 투명하게 소통하고 같이 성장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네요. 자, 그럼 마지막 일곱 번째는 인증 취득입니다. 이건 좀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뭐 복잡하고 비싼 인증도 많지만요. 처음부터 그렇게 거창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아, 그런가요? 네, 좀 비용 효율적인 인증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ISO 9001, 이게 품질 경영 시스템 인증이거든요. ISO 9001. 네. 아니면 ISO 14001, 이건 환경 경영 시스템 인증이고요. ISO 14001. 환경? 네, 이런 것들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인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아까 말씀드린 탄소 배출량이라든지 안전사고 기록, 직원 교육 이수 현황 같은 것들을 뭐 거창한 시스템 없이 엑셀 같은 간단한 도구로라도 관리하는 체계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아, 인증 준비 자체가 시스템 구축의 계기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 일곱 가지 방안들 이걸 다 실행에 옮기려면 어떤 계획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는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네, 그 자료에서도 단계별 로드맵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첫 1개월 차에는 좀 기반을 닦고 3개월 차에는 필요한 시스템들을 좀 도입하고 6개월 차부터는 활동을 본격화하고 한 12개월, 즉 1년 차에는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해 보는 거죠. 1년 정도의 계획이군요. 네, 이렇게 해서 연간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로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 기대 효과가 꽤 크다고 분석합니다. 오, 어떤 효과들이죠? 우선 에너지 비용 절감으로 연간 한 200에서 400만 원 정도 아낄 수 있고요. 네. 와, 지원금이 꽤 크네요. 네, 그리고 요즘 ESG 잘하는 기업을 선호하는 대기업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협력사 선정할 때도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대기업과의 우선 계약 기회가 늘어나서 매출이 한 5%에서 10% 정도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또 금융기관에서도 ESG 우수 기업에는 우대금리를 적용해 주기도 하거든요. 이걸로 연간 이자를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야, 그럼 투자한 비용 대비 거의 2배에서 3배 정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계산이네요. 네, 그런 셈이죠. 물론 이게 딱 떨어지는 숫자는 아니겠지만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일단 시작하는 용기, 그리고 이걸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과 함께 협력하고 작은 성공이라도 서로 공유하고 격려하는 문화,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ESG가 더 이상 뭐 남의 얘기나 대기업만의 과제가 아니라는 게 아주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 회사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완벽한 계획이나 완벽한 때를 기다리시기보다는 오늘 당장 우리 회사에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변화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그리고 단순히 뭐 비용을 절감한다거나 규제를 지킨다는 차원을 넘어서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런 방안들이 어떻게 우리 회사의 근본적인 회복 탄력성,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키우고 또 직원들이나 고객,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을지 그런 관점에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회복 탄력성 강화와 관계 구축. 네. 네, 니케 바백의 파로디적인 가치 창출의 핵심일 테니까요. 혹시 더 관심 있으시면 자료에 언급된 해외 중소물류업체들의 성공 사례 같은 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더 깊은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정말 유익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작은 시작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든다는 점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